그래서 저는 우량주 장기 투자에 대한 이야기 좀 네.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. 네. 이 책에 제가 적었는데 네. 그 10년 전 저도 이제 책을 적으려고 자료 조사를 좀 했을 거 아니에요? 그래서 보니까 10년 전에 코스피 1등부터 10등 하고 2020년에 1등부터 10등을 딱 봤어요. 네네.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전자, 뭐 현대차, 뭐 셀트리온 이런 거를 주로 많이 사시잖아요. 우량주라고 생각하셔서. 그죠. 근데 그게 만약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?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. 그래서 과거 10년 전을 봤더니 순위가 올라간 기업은 단 하나 없어요. 10개 중에 하나도 없어요. 아, 다른 거를 따라잡고 올라간 기업이 없다는 거예요? 없고 유지된 거 3개, 나머지 떨어졌거나 없어진 게 더 많아요. 10등, 물론 상폐됐다는 게 아니고 없어진 게 훨씬 많아요. 예를 들어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포스코라는 기업. 그렇죠. 기업은 포스코. 시총 2위까지 갔었어요. 우리나라. 맞아요. 제가 그 깡통을 차게 해줬던 저의 첫 번째 그걸로 제 첫사랑이 깡통 차기가 쉽지 않았는데. 포스코인데 저는 처음 주식 투자를 ELW로 했거든요. 요즘에는 그 ELW 하려면 뭐 이렇게 시험도 봐야 되더라고요. 맞아요. 전문 투자자 뭐 등록해야 된다고 들었는데. 해야 되는데 그때는 뭐 대학생이든 뭐 애기든 뭐든 다 할 수 있었거든요. ELW. 그래서 저는 ELW도 주식인 줄 알고 그냥 샀거든요. 없어지는 줄 몰랐어요. 그거 몰랐어요. 저도 없어졌어요. 저 뭐 시간 가치 이런 거 몰랐어요. 맞아요. 저는 지금도 잘 모르는데 너무 투기적으로 해가지고 저는 현대미포조선으로 ELW 깡통 찬 적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시절이 있으시구나. 있어요. 대학생 때. 그러니까 그때는 포스코가 시가총액 2위였어요. 그리고 현대미포 말씀드렸지만 그때도 마찬가지인데 현대중공업 계열 회사거든요. 그때 조선주들이 시총 10위 안에 쫙 포진해 있었어요. 근데 지금 없어요. 그러니까 만약에 10년 전에 내가 시총 상위 우량주를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현대중공업, 현대미포조선, 포스코를 샀다면 10년 기다렸는데 몇 분의 토막 나는 거예요. 그죠. 그럼 지금 우량주라고 생각하시는 또는 대표 블루칩이라고 회사가 이제 있는데 그런 회사들 투자했다가 10년 후에 그렇게 된다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죠.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반박이 뭐냐면 1등을 샀어야지. 1등 삼성전자는 여전히 건재하고 주가 많이 올랐잖아. 근데 맞아요. 저는 그것도 그렇게 보진 않는 게 뭐라고 제가 적었냐면 삼성전자가 원래부터 반도체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회사는 아니었을 거잖아요. 맞아요. 저 그때 포스코가 2등일 때 그때 무슨 소문이 돌았냐면 삼성전자의 한계에 도달했다. 그때 이제 유행했던 게 삼성전자에는 소프트웨어 역량이 없기 때문에 맞아. 이제는 모든 이제 삼성 위기론 뭐 그리고 이제 그 경영 승계도 불투명하고 뭐 그런 얘기들이 막 돌았었거든요. 그렇죠. 근데 그거를 잘 극복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좋은 기업이 더 돼가고 있는 건데 만약 이 회사가 시작한 건 설탕이에요. 그다음에 비료. 그다음에 가전제품. 근데 말하자면 자동차는 말아먹었고 그다음에 이삼성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도 말아먹은 적이 있거든요. 근데 그렇게 해서 한두 번 실패했다면 또는 앞으로 실패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.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삼성전자가 좋은 기업이라는 건 저도 이해를 해요. 인정합니다. 뭐 제가 인정할 만한 깜냥은 아니지만. 그러니까 김현준 대표님께서 인정한 삼성전자 좋은 기업이라고 인정을 하셨습니다. 하지만 만약 삼성전자가 좋은 기업인데 고평가될 수도 있잖아요. 그죠. 그러면 삼성전자만 바라보고 있던 동학개미 분들은 그럼 돈 놀릴 거예요. 그때 가면? 딴 거 뭐 사서 또 돈을 계속 벌어야 되잖아요. 돈이 계속 굴러가게 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고 삼성전자가 됐건 뭐가 됐건 좋은 기업인지 좋은 주식인지를 알고 그걸 분석하는 방법을 반드시 공부해놔야 된다가 이 책의 주된 내용입니다. 저 그때도 이제 경제 방송에 있었거든요. 근데 그때 저희 방송 뭘 주제했는지 아세요? 몰라요. 삼성전자 100만 원 갈 것인가? 못 간다고. 막 전문가들이 와 삼성전자 저기 액분하는 것을 검토했던 거 아니에요? 그러면 아니 액분 전에 그때 삼성전자가 80만 원 막 이랬거든요. 70만 원, 80만 원 막 이랬는데 삼성전자가 100만 원은 그거는
마디 가격을 그렇죠. 넘어서는 건 쉽지 그렇죠. 않다. 그렇죠. 막 이러면서 마디 가격이라는 말 그때 들었어요. 저는 지금 처음 들었어요. 그거 모르시는구나. 지지선 저항선 그리는 거 모르세요? 그거는 이제 들어봤는데 마디 가격은 처음 봤어요. 진짜요? 이게 단위가 넘어가는 걸 그렇게 얘기하는군요. 섬골 반전형 이런 거 아세요? 모릅니다. 손권 반전형 모릅니다. 차트 얘기죠? 네, 네, 전혀 모르고 차트를 어떻게 그거만 키는지를 가지고도 몰라요. 1시간 동안 방송할 수 있어요. 아니 1시간만 하나요? 뭐 구름대 분석 뭐 이런 거 있거든요. 증권 방송에서 차트 하시는 분들은 뭐 하루 종일 그것도 하실 수 있는데 네네네. 저는 HTS에서 차트를 켤 줄 몰라요. 정말. 진짜? 그래가지고 이 책 만들 때 고생했다고요. 네네. 그러니까요. 저번에 제가 주식 방송을 해야 되면 대표님 HTS를 켜야 되지 않나요? 이렇게 여쭤봤더니 아니에요. 네이버 금융이면 충분해요. 이렇게 해가지고. 네, 맞아요. HTS 키면 아마 제가 너무 HTS를 모른다는 게 들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하는 척 네이버로. 알겠습니다. 그게 지금 잘못된 주식 투자에 대한 잘못됐다기보다는 그 방법으로 보통 사람들이 돈을 벌기는 오히려 더 어렵다는 거죠. 네, 그것만 고집하면 안 된다는 거죠. 네. 그렇죠. 그걸로 돈을 버는 분들도 있긴 있겠지만. 그럼요. 네. 당연히 훌륭한 방법인데 그거를 맹신하면 공부를 안 했다가 나중에 돈을 못 버는 일이 분명히 생길 수도 있다. 이런 얘기입니다. 이런 거는 어때요? 이게 분산 투자에 대한 거. 네. 분산 투자에 대해서도 분산 투자 과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거 생각 많이 하거든요.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해야죠. 어느 정도는. 근데 저는 사실은 이 주식 개인 포트폴리오 계좌 내에서 분산 투자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개인 총 자산 중에서 부동산도 있고 뭐 주식도 있고 현금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걸 중요시 여기는 거지. 증권 계좌 내에 종목이 많으면 일단 관리도 안 되실 거고요. 그리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주로 드리는데 만약에 종목을 자기가 잘 고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. 그러면 코스피, 코스닥 중에서 1등부터 10등까지 나래비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, 자기한테. 그러면 1등부터 10등까지 사는 게 좋을까요? 아니면 1등부터 100등까지 사는 게 좋을까요? 10등까지 사는 게 좋죠. 그렇죠. 또는 1등부터 5등까지 사는 게 더 좋을 거고 1등만 사는 게 더 좋겠죠. 그러니까 근데 왜 분산 투자를 하냐 이거예요. 이유는 나래비를 세울 줄 모르기 때문에 인 거에 불과한 거예요. 근데 지금 제일 좋은 소식이 아니라 주식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거나 다 사다 보니까 난잡해지는 계좌 그리고 관리도 다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분석도 못 하겠고 집중하기가 어려운 거죠. 똘똘한 한 채를 해야 되는데. 그럼요. 똘똘한 한 채를 해야 되는데 못난이만 여러 채 갖고.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. 똑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끝에 가면 다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. 예를 들면 내가 100억이 있는데 부동산을 하려는 사람이 100억짜리 좋은 빌딩 하나 사는 게 있고 1억짜리를 100채 사는 두 가지 방법 중에서 만약에 100억짜리 한 채 사는 게 수익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그거 살 거 아니에요. 몰빵할 거 아니에요. 근데 왜 주식은 이렇게 나눠서 사느냐.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. 부동산을 예를 들어서 내가 세종시랑 서울에 강남에 가지고 있다면 세종시 걸 팔아야 되는데. 그럼요. 지금 누구 아니 그냥 예를 든 거예요. 네. 그래서 저는 그런 테레비 가끔 보면은 잘하시는 것 같아요. 다큐 볼 때 부동산 다큐에서 뭐 집문서 뭐 100장 가진 분, 200장 가진 분 이런 얘기 하잖아요. 그거 당연히 저보다 훌륭하신 분이고 돈도 훨씬 많겠지만 그것보다 강남에 빌딩 한 채 가지신 회장님들은 그냥 하고 있겠죠. 그럼 뭐 무겁게 들고 다니고. 그러니까. 그러니까요. 그렇게 생각하면은 참 우리가 당연히 상식적인 생각을 할 텐데. 그러니까 주식은 그냥 샀다 팔았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뭔가 부동산이나 내가 물건 구매하는 것처럼 가치를 잘 계산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. 저 예전에 한 1,000만 원 정도 투자할 때 한 40종목 정도 산 적이 그 종목이 되나요? 40종목 한 주씩 하시고 40종목을 1,000만 원 가지고 했거든요. 그게 오르는지 떨어지는지 뭐 있는지도 까먹는 거 아니에요? 주식 방송을 하려고 주식 방송을 하려고 관심 종목으로 해놓으면 안 보니까 그래서 했는데 다른 분이랑 이제 인터뷰 할 때요. 다른 분이랑 하는데 제가 저 지금 주식 하는데 1,000만 원 가지고 이만큼 샀어요 이랬다니까 무슨 대학생 동아리도 이렇게 안 한다고.
맞아요. 네. 한 개인 투자자분들은 네. 10종목 이내. 10종목 이내. 네. 10종목 이내. 혼자서 하실 네. 경우에. 그 정도로 백화점인데 망한 게 거의 ETF. 뭐라 그래야 될까요? 그러니까 ETF 그냥 사는 게 조정을 낫죠. 하면 되죠. 예, 그 백화점인데 망했다 하시는 분들은 그 중에서 좋은 네. 거 골라가지고 이제 맛집 만드시면 되죠. 네. 그런 부자들은 분산 투자를 오히려 안 한다는 거예요. 그러면? 안 해요. 주식 쪽으로는 잘 안 합니다. 네. 네. 한두 종목, 그러니까 네. 뭐 종목으로 한다기보다도 어느 펀드건 아니면 어떤 뭐 운용사, 자문사건 그런데 해가지고 네. 이게 묵직하게 네. 오히려 잘하는데 계속 밀어줘요. 계속 밀어주고 특히 뭐 대형주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런 네. 것들을 한 뭐 두세 개 이런 거 해가지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고요. 그분들은 이렇게 할 만한 시간도 없어요. 부자분들은 좀 다릅니다. 이 생체 리듬이. 그렇죠. 그러니까 결국 근데 그게 또 돈을 버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부자분들 보면은 좀 약간 덜 예민한, 덜 민감한 그럼요. 그런 게 멘탈도 좋은 일이 있으나 안 좋은 일이 있으나 잘 유지하고. 맞아요. 그게 또 반대로 얘기하면 되게 둔감한 거거든요. 그렇죠. 와이프 속 터지는 타입. 근데 그게 돈 버는 체질인 거죠. 와이프 속 터지는 타입이 돈 잘 번다. 저도 와이프 속 터지게 하는 거는 진짜요? 근데 잘 터뜨리시는구나. 둔감해서 터지는 게 아니고 제가 되게 예민하거든요. 네. 그래서 하도 뭐라고 해가지고 터지는데. 네, 알겠습니다. 이거 더 이상 저희 와이프 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. 더 이상 아무 얘기도 하지 않겠습니다. 네. 저는 이 책 내용 중에 그게 있더라고요. 부자들이 빚을 사랑한다. 네. 네. 저는 이거를 알고 나서 저도 하나 깨어난 느낌이에요. 막 저축해야 된다. 네. 절대 빚내지 마라. 네. 빚내서 투자하지 마라. 망한다. 이렇게 하잖아요. 네. 근데 부동산을 예를 들면 아파트를 사는데 네. 현금으로 다 주고 사면 바보죠. 그렇죠. 아파트를 현금으로. 그 요즘에 바보들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밖에 모르는 바보 이런 분들이 15억 이상 그러니까 대출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거고. 네. 그럼 왜 빚을 왜 냅니까? 빚을 내는 이유는 네. 자기 자본 대비 실제 자기 돈 대비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내는 거예요. 근데 왜 빚을 내지 말라고 합니까? 아마 이거는 왜 그랬냐면 사람들이 주식하면 되게 단기적인 빚. 증권사 신용 융자 이런 거 있어요. 그거 30일짜리 대출이고 네네. 특히나 금리 막 10% 이렇게 돼요. 네. 그러니까 금리도 높고 만기도 짧고 또 문제는 네. 내가 갚고 싶을 때 갚는 게 아니고 주가가 떨어지면 다 강제로 갚으래. 그러면 제가 여기 좋은 빚이라고 전제한 세 가지 조건에 다 안 맞는 거예요. 좋은 빚의 조건이 있나요? 만기가 길고 만기. 그다음에 네. 이자가 싸고 네. 이자라고 하는 건 내가 충분히 벌 수 있는 만큼의 수익보다 내가 주식으로 더블 벌겠지 이런 게 아니라 네. 뭐 임차료 뭐 이런 걸로 한 3% 4% 나오는데 그거보다 싼 거.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원할 때 상환할 수 있는 거. 원할 때. 예를 들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아주 급격한 하락이 있으면 그런 일이 있지만 네. 일반적으로는 아파트에서 빚을 내서 샀는데 네. 아파트 값 떨어졌다고 해서 은행에서 와가지고 갚으세요. 이런 일 잘 안 한단 말이에요. 네네. 근데 주식과 관련된 대출은 그런 게 많아요. 그런 것 때문에 매우 나쁜 빚이고 그래서 제가 주식을 하실 때는 네. 부동산 담보로 대출을 하시다든지 아니면 공무원 뭐 이런 분들은 신용대출도 사실은 되게 만기가 긴 거예요. 네네네. 그런 대출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시면 좋다라는 거고 제가 그런 에피소드 하나 책에 써놨는데 뭐냐면 네. 저는 이제 부자를 많이 만나잖아요. 저희 고객이 다 부자니까. 네. 그러면 운용 자금이나 수수료를 그 자리에서 이제 모바일로 이체해 주시는 경우가 꽤 계세요. 그럼 이제 저도 이제 그냥 개인이니까 궁금하단 말이에요. 그럼 네. 이렇게 쓱 봐요. 이 사람이 이체를 할 때. 근데 그러면 거기에 뭐 5억, 10억, 100억 이런 건 많습니다. 그래서 그건 별로 놀랍지도 않아요, 요새는. 네. 근데 그럴 때 놀라운 게 뭐냐면 30억 딱 찍혀 있는데 계좌에 네. 앞에 마이너스. 그럼 그 사람 마통이 30억인 거예요. 그러면 최소한 한 100억이 그 뒤에 더 있다는 거고 네. 정말 큰 부자라는 거잖아요. 네.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당연히 빚을 쓰고 있고 제 부인도 하는 얘기인데 네. 빚을 갚지 않을 각오로 죽을 때까지 나는 은행 돈으로 계속해서 내 돈을 굴리기만 해야지라는 마인드로 사시는 분들이 부자거든요.
그래서 반드시 특히나 요새는 금리도 낮고 네. 투자할 수 있는 자산들이 희소해지다 보니까 좋은 건수를 잡았을 때 많은 금액을 투자해야 돼요. 그게 네. 내 돈이든 은행 돈이든. 그래서 빚내서 투자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는 좀 너무 고지고대로만 받아들이면 네, 네. 여러분들이 부자가 못 됩니다. 근데 빚에 대한 공포가 있잖아요. 사람들이. 공포가 있죠. 예. 근데 이게 근데 내가 그걸 이겨내야 돼요. 상환을 못 할까봐 네. 아니면 내 상황이 지금은 다 갚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. 어느 순간에 내가 뭐 그렇죠. 어려워질 수 있죠. 예, 그럴 수 있잖아요. 이제 그런 거 때문에 못 하는 것 같은데. 그거를 당연히 생각해서 해야 되는 거고 네. 제가 여기서 빚내서 투자하라고 했다 가지고 네네. 가진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이제 주식에 투자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. 미수몰빵 하라는 건 아니죠. 미수몰빵 절대 안 되고 신용융자 절대 안 되고 네. 주식 담보대출 절대 안 돼요. 네. 그런 거 말고 정말 좋은 빚이고 제가 이 책에도 그대로 써놨습니다. 지금 월급 나오는 게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. 네네. 제가 창업하고 나서 지금이야 돈 벌고 있지만 초반에 월급 잘 못 받을 때는 네. 6개월 만에 마통 그냥 상환하라고 은행에서 연락이 와요. 직장 바꾸자마자. 네. 근데 지금 사람들 아마 마통이 되게 자기 돈처럼 주식이나 부동산에 넣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. 그쵸, 근데 그쵸. 내가 그 회사를 계속해서 다닐 수 있다? 네. 또는 내가 건강해서 계속해서 돈을 별로 안 쓰고 모을 수 있다라고 가정하시는 것 자체가 네. 본인에 대해서 객관화가 좀 잘 안 되시는 분들인 거고 실제로는 자기에 대해서 재무 설계를 확실히 하신 분들은 네. 정말 안전한 빚을 이용해 가지고 네. 최종 수익률을 더 높이는 거죠.